네, 안녕하세요. 휴먼시아 치과 원장 박현창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저 네이버 블로그 하고 있는 내용을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른 그 병원 유튜브들처럼 뭐 그런 다양한 내용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블로그 내용 위주로 한번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제가 글을 올렸던 것 중에 앞니 치아를 임플란트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앞니가 막 흔들리거나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잇몸이 되게 안 좋았거나 아니면 치아가 갑자기 뭔가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딪혀서 부러졌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놀라고 겁도 나면서 많이 흔들거리면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치아를 뽑고 나서 혹은 뽑기 전에 최대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제가 휴먼시아 치과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쓴 글 위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먼저 앞니가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어 그림을 이렇긴 한데, 일단 앞니가 하나가 흔들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치아가 아 앞니가 흔들리는 음식 불편,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음식을 드실 때 불편하고 신경 쓰여서 드실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복합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를 발치를 하고 뭐 보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 케이스, 임플란트를 하나 심거나 아니면 양옆에 치아를 걸어 가지고 그림을 좀 그림판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림판. 예를 들면 치아가 하나가, 이 앞니가 이렇게 있어요. 앞니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송곳니가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어 앞에 가운데 치아, 이게 가운데 치아 대문니 두 개인데 여기는 측절치, 옆에 치아, 여긴 정중치. 어, 근데 중절치라고 부르죠. 중절치, 측절치. 근데 이 치아가 많이 흔들흔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냐면, 보통은 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란 걸 하게 돼요. 임플란트를 하면 어, 옆에 치아를 일단은 깎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치아 뼈를 이용해 가지고 식립하고 나중에 최대한 잇몸이랑 형태를 맞춰서 이렇게 보철을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치료로 이제는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이제 옆에 치아를 걸어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단일 치아가 흔들릴 때는 옆에 치아를 손대지 않고, 깨끗한 치아라면 손대지 않고 단일 치아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 근데 요 옆에 치아가 좀 충치가 많거나 이 치아도 어차피 덮어 씌워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많이 썩었거나. 그러면 이왕 이것도 덮어 씌울 바에 이걸 그냥 치아 하나만 보강해 주면 굳이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보통 진단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 스텝이라든지 환자분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지우기가, 잠시만요.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이걸 제가 처음에서 레이어 플러스, 죄송합니다. 예. 여튼 저장 안 한다. 여튼 이렇게 구조가, 임플란트 치아가 하나 빠지면 옆에 치아를 깎아서 건다, 혹은 임플란트를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부적인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치아를 깎지 않아도 싱글 임플란트 하나로서 수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옆에 치아를 이왕 손을 대야 되고 미세한 뭐 동요도도 있다든지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치료가 어, 다양한 옵션이 바뀌어요. 치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그 해당하는 진료하시는 원장님의 어떤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음,
근데 이게 임플란트를 하기도 힘들지만 당장 뽑기도 싫은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겁도 많고 걱정이 많게 내원을 하시게 되거든요. 걱정이 많게 병원 오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좀 쓸 수 없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뽑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치아도 상실하고 또 돈은 또 많이 깨질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일단은 이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잠시만 아까 메모. 어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 치아가 많이 흔들릴 때, 내 치아 앞니가 흔들리거나 어금니가 흔들렸다 싶을 때, 치아가 흔들릴 경우의 원인이라 보면, 그냥 잇몸 자체가 많이 나빠져서, 잡아주는, 치아를 잡아주는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게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요. 치주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치아를 보면,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제가 요렇게 있다고 치아가 해봅시다.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치아 주위를 잡아주고 있는 게, 이 뼈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뼈가 이렇게 치아 주위, 치아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뼈랑 치아 뿌리가 붙은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아주 끈끈이 주걱처럼 아주 미세한 어떤 인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치주인대라고 불러요. 치주인대. 잇몸 주위에 있는, 치아 주위에 있는 인대다. 그래서 치주인대라고 부르고, 이 치주인대가 무수히 많은 치주인대가 치아를 고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치아가 힘을 받더라도 이 치주인대가 어느 정도 응력을 받쳐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니까 치조골로 가는 힘을 아주 분산시켜주는 거죠. 분산시켜주면서 적절하게 힘이 오니까 오히려 치조골의 뼈에도 좋고 치아도 괜찮아요. 만약 힘을 주는 힘이 없으면 치아는 막 솟구치게 됩니다. 위로 쭉 솟구치게 되고 오히려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기능은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잡아주는 뼈가 여기 이제 치석이라든지 염증이 쌓이게 되면 이 치주인대가 생명을 잃고 죽어요. 끊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줄어들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면 이 치주인대가 없어지고 소실되고 나면 이 치주인대로 인해 가지고 치아 뿌리랑 치조골이 서로 당기고 있었는데 서로 잡아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치주인대가 없어지니까 이 치조골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치조골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흡수가 돼서 녹아버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치주인대가 염증을 받아 없어지면서 치조골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되면서 이렇게. 근데 잇몸은 아직까지 잇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잇몸이 이 위로 잇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잇몸 뼈는 내려갔는데 잇몸 위로 덮여 있다 보니까 이 밑으로는 음식이 잘 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밑으로는 잇몸도 벌어지고 음식도 잘 끼니까 뭔가 씻고 나면 붓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이 나빠져서 치아가 흔들리는 거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 잇몸이 나빠서 치아가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치조골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염증은 없는데 잇몸뼈가 이렇게 한때는 엄청 염증 안 좋아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뼈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치아 뿌리를 잡아주고 있는 어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염증이 없는 이런 치조골이 흡수된 상태는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대체적으로 잇몸뼈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건강한 양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잇몸뼈가 잘 내려가지 않는데, 이렇게 잇몸뼈가 내려간 사람은 양치를 평소에 안 했겠죠. 1번, 양치 습관이 안 돼 있다. 두 번째, 그런데다가 본인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양치 습관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잇몸도 더 나빠져 있기 때문에 더 잘 끼게 되죠. 그러니까 가속화돼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 나빠지면 여기서 잘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잇몸 치료란 게 첫 번째 받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젊을 때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잘 필요가 없는데 잇몸 치료가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잇몸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잇몸 치료란 거를. 난 왜 이전에는 잇몸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번에 잇몸 치료를 처음 받았으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 하고 나면 잇몸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잇몸은 이런 과정 때문에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못 느끼는 부분이고, 의사들은 다 알고 있지만 환자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유하게 되는 수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한 게 환자분이 잘 치료받아서 잘 썼으면 좋겠다고 바라거든요. 그게 의사의 능력이든 의사의 아니면 운이든 환자의 관리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가 치료했던 어떤 결과물이 환자한테 입안에 들어갔던 치료 자체가 되게 잘 돼서 환자가 만족하고 있는 걸 원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은 느끼는 건, 나는 어 나는 그거를 조정하자. 나는 그거를 잇몸 치료를 원래 안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근데 이번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져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예전처럼 내가 잇몸이 불편하지 않는 시기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잇몸뼈는 이미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은 정상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염증이 안 생기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렵나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감은 있지만, 잇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약간의 불편감은 있지만, 그 약간의 불편감이 있지만 내가 염증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면서 아껴 쓰는 거예요. 이제 아껴 써주는 거예요. 크게 너무 즐긴 거 싶지 않고, 또 분명히 앞에 치아랑 음식이 끼게 될 거예요. 음식이 사이로 낄 겁니다. 왜냐면 잡아주는 뿌리가 이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끼게 되면 되게 잇몸이 빨리 나빠져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이제 1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임상적으로 피드백을 한 분 한 분한테 다 받아가면서 느낀 점은, 치아 사이로 음식이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치아가 나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사이 음식이 끼기 시작하면 지간칫솔을 꼭 써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는 환자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병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짧을 뿐더러 환자분들이 또 이해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잇몸이 나빠지면, 왜냐하면 치료를 해도 환자가 몸이 또 되게 피곤하면 잇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의사가 치료했는데 환자가 양치 관리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몸이 되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잇몸에 영향을 많이 줘요.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줘요. 세 번째, 양치 관리 안 된다는 거는 음식이 끼고 있고 밥 먹고 바로 양치 안 되는 거. 대부분 이게 좀 귀찮아서 힘들잖아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나는 양치도 열심히 하고
몸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 치아가 예전에 내가 20대에 건강했던 치아처럼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갈비를 뜯었는데 지금은 왜 못 뜯겠어요? 이거 잇몸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약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약간 소통의 문제죠. 사실은 소통의 문제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잇몸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하거나 안 좋아지면 발치를 권유하게 되는 겁니다. 발치를 권유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우선에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되고 수술이 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음식도 안 끼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더라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치아를 20대 때 쓰는 만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90%에서 거의 90% 이상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도 좋고 의사분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정말 좋은 치료는 맞아요. 좋은 치료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심플하게 또 환자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환자분도 내 치아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떤 그런 의사쌤도 이 정도면 치아를 한번 써볼까요? 조금 조심해서 한번 유지해서 써볼까요? 하는 의사쌤이랑 잘 맞으면 최대한 오래 써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그렇게 비슷한 케이스도 한번 올려볼게요. 실제로 환자분의 어떤 그 동의를 구해서 사진을 올려서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거를 오랫동안 썼다 이렇게 10년 정도 유지를 했다는 걸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우선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뿌리가 조금 남아 있는데 발치하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70대시고 겁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근데 흔들흔들 완전 흔들거리지만 발치는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는 분이거든요. 뿌리가 이제 원래는 여기서 머리가 여기까지니까 뼈가 요 정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있어줘야 돼요. 원래 20대 때는 여기까지 있다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까지 그때서 잡아주기 때문에 안 좋죠. 근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옆에 치아랑 우리가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흔들거리게 여기도 고정 이런 재료가 있어요. 지픽스라는 재료가 요즘 재료가 잘 나오기 때문에 고정을 해주면 우선에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이 들어갈 때도 흔들거리지 않고 또 생활할 때 일단 발음할 때도 흔들흔들 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고정해 준 게 단점이 뭘까요? 고정을 했는데 이거를 내 치아처럼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옆에 치아에 약간 투명한 레진 같은 걸로 붙여놨어요. 내 치아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어떨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치아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요. 여기도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염증 때문에 잡아준 뼈가 없어요. 염증이 다 먹었어요. 흔들흔들해요. 또 옆에 치아가 있어요. 이 치아를 제가 일단 안 뽑고 어떻게든 환자분이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치아에 있는 염증을 일단 기본적인 염증만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 미노클린 약재를 넣어요. 약재를 넣고 재생주사 같은 게 또 넣어요. 재생주사 같은 걸 넣어서 보강을 하고 여기다가 레진을 올립니다. 레진을 올려서 고정을 해요. 예전에는 철사 같은 걸 이용해서 했는데 요새는 투명한 레진을 붙여서 고정을 해요. 근데 이러면 치아들이 얘가 안 흔들거려서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환자분한테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밑에 치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치아가 있으니까 이제 씹을 거 아니에요. 씹을 걸. 그러면 요 치아도 이 치아랑 부딪힐 거고 이 치아도 이 치아랑 부딪히겠죠. 근데 이 세 치아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리고 들어오고 씹었다 안 씹었다 이게 아니고 이 치아는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씹힐 수도 있고 요 치아는 물리는 방향이 이쪽으로 물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물릴 수도 있고 방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씹다 보면 이게 계속 옆에서 당기기 때문에 요 둘 중에서 하나가 끊어져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처방하는 수식은 이거 2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치아는 생리니까 함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갈면 시릴 수도 있고 또 이치아 흔들리는 걸 막자고 옆에 치아, 깨끗한 치아를 갈기는 제 철학으로는 조금 약간 허용치가 낮기 때문에 이치아는 일단은 최대한 안 걸리게 해주고요. 안 걸리게 해주고 이 2개를 고정한 다음에 이치아들은 너무 많이 옆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측방만 조금 조정해주고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요. 앞니가 안 부딪히게는 해드렸지만 앞니 쪽으로 힘이 많이 가다 보면 옆에 치아가 서로 힘이 받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붙어 있어 좀 덜하긴 하겠지만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치아가 약하니까 목발을 짚고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생각하시고 비유를 하자면 목발 짚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늘상 그렇듯이 환자분은 이제 의사의 말을 다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어기라고 있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 다 못 지켜요. 의사도 자기 말을 잘 못 지켜요. 자기가 양치를 못할 때도 있고요. 맞죠? 여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져서 다시 내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붙이고 이렇게 이제 지냈어요.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냅니다. 오래 쓰신 분들은 몇 년씩 써요. 근데 요즘은 사실 임플란트 수가도 원체 많이 떨어지고 비용이 저렴해졌다고 보기 예전에 비해서는 저렴해졌기 때문에 옆에 치아를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올바른 치료는 좀 나은 치료라고 그냥 제가 부모님을 치료한다고 치면 옆에 치아를 치료를 하고 옆에 치아 잇몸을 깨끗하게 왜냐면 하나의 치아가 잇몸이 나빠지면 옆에 치아의 잇몸도 같이 나빠져요. 이 치아가 잇몸이 나빠지면 옆에 치아도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치아는 발치를 하고요. 발치를 하고 이 옆에 치아를 잇몸을 깨끗이 긁어내요. 깨끗이 염증을 긁어내고 더 안 나빠지게. 그리고 여기는 임플란트를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용이 정말 없다, 형편이 없다. 그러면 여기 고리로 약간 걸어 임시로 쓰는 가치가 있어요. 그냥 다닐 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위치, 가치, 아주 미니 의치, 치아 하나 정도 수복하는 그런 걸 쓰셔도 돼요. 어차피 앞니로 뭐 막 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밖에 다닐 때 치아가 없이 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안 될 때 차선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래 유지하다가 이런 경우는 이제 뼈도 약간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은 이제 저희 의사들이 하는 거고 원래 고정이 단단하게 어느 정도 고정이 나오면 제가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약했어요. 뼈도 좀 약하고 70대 이상이셔서 임시로 그냥 옆에 차에 보철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고 이 차들도 사실 다 약간씩 착색이 돼 있는데 이런 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걸 다 충치 치료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조금 치료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맞지만 모든 치료란 게 사실은 결국 그 환자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환자의 상황이랑 경제적인 상황이랑 또는 치과적 상황이랑 예를 들면 이 치아가 너무 흔들리고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목표는 의사랑 병원은 알고는 있지만 환자에 가장 맞는 그 필요한 치료를 권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체크는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이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적인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치료한 것들 위주로 보통 제가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제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 19일날 얼마 전에 썼죠. 글을 써서 제가 조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잇몸 지금 간단하게 임플란트 앞니가 흔들려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또는 브릿지를 하게 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흔들리는 치아였기 때문에 왜 치아가 흔들리는지에서부터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상을 제가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찍다가 영상을 좀 다시 찍어 보는데 목소리라든지 뭐 좀 너무 내용이 지루하다면 지루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피드백 주시면 저도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테니까 댓글 같은 거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